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예상을 도와주실 분이죠. 민병철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번 2주차 금요일 편성을 보니까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 민병철 의원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지 편성 강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출래 불사춘인 듯합니다. 날씨가 따뜻했다가 수요일 들어서 좀 차가운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이 마필의 컨디션에도 좀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평가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금요경마 오전부터 많은 비로 인해서 선행 선입형 마필들의 선전도 이어졌지만 다수의 경주에서 또 이변도 발생했던 금요경마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당시에는 편성의 강도는 그리 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또 이변이 속출했죠. 자, 이번 주 2주차 부산 경마는요. 일단은 전반적인 편성의 강도 1주차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판이하게 좀 어려워진 편성이 아닌가, 혼전도가 높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적재적소의 복병 전력의 선전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편성 어려운 이번 부산 2주차 경마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병철 의원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저도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느끼는 경주들이 꽤 있었습니다. 전개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경주도 있고요. 그런 경주에서는 반사 이익을 보는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마필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해당 경주에서 그런 내용이 가미가 될 수 있는 경주들은 언급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아예 초반에 선두권을 장악해낼 수 있는 선행 찬스까지 맞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기대치가 있는 높은 마필이고요. 캡틴 찬스는 그야말로 2선, 내선에서 가장 전개를 편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마필이 되겠죠. 경합 없이 힘한배를 하고 선입견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주 충분히 복병권의 가치는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6번 파워. 자, 이번 경주 한 바퀴 빠른 스퍼 타이밍. 마지막 한 발 결정력 기대가 됩니다. 부산 경마장으로 이적 후에 능력 상승세가 더욱 돋보이는 말이죠. 자, 그렇게 무리한 초반 전개를 펼치면서도 최근에 끈끈한 능력을 보입니다. 이번에 늘어난 1,400m 거리 충분히 기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새벽 훈련 시의 변화 모습이 좀 많았던 마필이에요. 이변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싶어서입니다. 네, 1부에서는 홀수 경주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짝수 경주로 출발합니다. 먼저 준비한 경주, 2경주입니다. (12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3세마 13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능력 우위를 보이는 마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훈련 변화나 전개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흔적을 보인 마필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경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마필들을 주목을 해야 할지 민병철 의원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3세마 단거리 1200m 레이스입니다. 시내 하위군 마필들의 레이스이니만큼 전개 변수에도 상당히 입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선행 주도권은 이번 신명선이 내측에서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신명선은요, 직전 데뷔전 경주 외곽 게이트였어요. 내측에 빠른 선행마 응수하느라고 외곽 2선에서 결코 쉽지 않은 2선 외곽 전개 따라가면서도 3착 충분한 기대 가능성을 엿보였단 말이죠.
이번에 데뷔전 경주에서는 데뷔 이전째에서는요. 내치 게이트를 배정받은 것도 좋지만 특출나게 이번 편성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은 만큼 이번 신명성은 입상 기대치 높게 보셔야 하겠고요. 자, 8번 그랜드조입니다. 9,500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단거리 조숙혈동 액톤파크의 자마죠. 작년도 12월 27일 데뷔전 경주는요. 출발 이후에 당시 발진 불량인 듯합니다. 초반에 아예 앞선과의 중위권과의 격차까지도 상당히 뒤처지면서 버려지면서 아예 최후미에서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마지막에 걸음 살짝 보였고요. 다시 이제 주행 심사를 받은 이후에 2월 14일 날 경주에서는 최외곽 게이트 배정에 출발 이후 스피드가 상당히 향상된 것은 좋았습니다만 시종 외곽으로 무리하게 전개를 펼치면서 직선에서 좀 아쉬운 면모를 보였죠. 하지만 제법 끈끈한 면모를 보였단 말입니다. 이제는 확연하게 초반도 보강된 가운데 자, 앞선 요 2번 신명성이 이끄는 페이스 이 선에서 가장 최적의 레이스 펼칠 입상 유력마가 되겠고요. 자, 5번 한남디바. 자, 이 마필도 작년 12월 달 경주에서 다소간 앞선 빠른 페이스 무리한 가운데 무너졌고 직전 경주부터는요. 주행 시 고개도 상당히 낮아지면서 주행의 안정화가 보강된 가운데 뚜렷하게 단거리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입니다. 당시 끝걸음의 여력을 내선에서 충분히 남겼는데요. 자, 이번에 앞선이 그리 빠르지 않은 편성 5번 한남디바 내선 최적의 전개까지 가능한 만큼 5번 한남디바의 선전 기대치 가능하고요. 자, 복병 전력으로 7번 바하볼트 직전 데뷔전에서 물론 빠른 페이스의 적절한 응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만 제법 마지막에 종반에 올려붙이는 끝걸음 뚜렷하게 남겼다라는 평가입니다. 당시 최단거리였고요. 이번에 늘어난 1200m 레이스에서 7번 마하볼트의 마지막 역습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마필들, 요 마필들이 사실 흔적을 그만큼 보인 마필들이에요. 2번마 신명성 같은 경우는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다. 요게 이제 핵심이 되고 초속, 중속에서 가장 앞섭니다. 물론 8번마 그랜드조 같은 경우도 초속, 중속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객관적인 면에서 흔적만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신명성이 게이트 이점을 감안할 때 선행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부분을 얼만큼 선두권에서 주도하고 버티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 부분은 사실 주로 컨디션까지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편성이 사실 뚜렷한 강자가 없다 보니까 선행 가는 마필, 이 마필은 일단은 가장 관심권에 좀 두고 싶은 그런 경주 편성이고요. 말씀해 주신 마필들 중에서 상대마에 대한 평가는 역시 고만고만합니다. 당일 컨디션 점검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다면 결과까지 좋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경주입니다. 1200m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죠. 총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혼전도가 상당히 높다. 이번 경주는 풀어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특별히 강자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민병철 의원이 이제 전개도로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시면서 메모하실 수 있으면 메모를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뚜렷한 강자가 보이지 않는 혼전도 높은 4경주입니다. 앞선의 흐름을 4번 승리 아이콘, 안쪽에 1번 언플래깅 허트가 이끌어 나가는데요. 이 두의 선행바 중에서 한두는 취하고요. 한두는 초반 앞선의 흐름만 주도하는 가운데 레이스 구도가 매우 빠르게 풀어나가는 편성 속에서 중후반 참고 한 발 몰아쓰는 추입형 마필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거의 도주성 선행수성을 지녔단 말이죠. 직전에 선행 못 나섰지만 이번에 4번 승리 아이콘은 무리 없이 선두 장악에 나설 것이고요.
과거 외곽에서 감아서 선행받아 1승했던 전력이죠. 1번 언플래깅 허트,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 이 4번 승리 아이콘과 함께 초반 레이스 흐름을 상당히 빠르게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와중에 밀어서 나서는 중속이 우수한 말이죠. 9번 유성스타와 상대적으로 초반이 좀 느린 마필들이에요. 착지 불량도 있었고 3번 펜타일즈와 6번 메가하트. 6번 메가하트는 뭐 적극적인 2, 3선 전개는 가능합니다. 이 정도 위치에서 6번 메가하트는 레이스를 풀어갈 것이고요. 자, 9번 유성스타입니다. 선두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에서 강점을 지닌 마필로 보입니다. 직전에는 앞선의 빠른 흐름에 내선 처진 3선에서 차분히 레이스를 펼쳐나갔습니다만 결국 초반부터 앞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펼친 원일 루키와 금포미로 두 마필을 마지막까지 넘어서지 못하고 반마신차 3착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2두의 빠른 선행마가 출전합니다만 그리 강한 전력이 아니고요. 뭐 충분히 2선에서 응수하면서 중반 역습을 가할 수 있는데요. 전개 구도가 직선에서도 요 1번 언플래깅 하트와 이 4번 승리 아이콘이 이끌어 나가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2선 압박해 나가는 가운데 2선 유리한 위치를 잡을 9번 유성스타 뭐 전개까지 충분히 수월해 보입니다. 자, 3번 펜타일즈입니다. 지난 1월 8일 경주에서는요. 출발 이후에 심각한 착지 불량으로 인해서 완전히 늦발을 했죠. 그래서 경주를 망쳤습니다만 직전에는 정상적인 출발 이후에 빠른 페이스 구도 속에 내선에서 최적의 힘한 배후 중반 일격가하는 전략으로 데뷔 후 첫 승에 성공했던 말입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나서는 가운데 결정력이 뚜렷하게 보강되었고 마지막 한 발이 기대가 되는 마필 3번 펜타일즈고요. 자, 6번 메가하트입니다. 지난 1월 8일 동거리 1200m 레이스 깜짝 우승으로 존재감을 드높인 마필이었죠. 하지만 직전에는 1번 게이트 배정에 초반부터 서둘러 내측 2선 가담하면서 적극적인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직선에서도 당시 무거웠던 내주로를 고집하는 바람에 내재된 능력 대비 걸음이 덜 나왔던 마필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6번 게이트인데 오히려 뭐 내선을 고집하지 않는 전개가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이 가능해 보이는 전법으로 보이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이 9번 유성스타 직전 경주부터 트라이블 러깅 제갈 승인자구 착용 이후에 제갈 바지도 상당히 향상된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번에 앞선의 1번과 4번에 이끄는 선행마 페이스 충분히 극복하고 2선에서 최적의 레이스를 펼칠 이 9번 유성스타 입상한 자리가 기대가 됩니다. 자, 내측의 1번 언플래깅 허트. 과거에 직직전 경주였죠. 게이트 외곽에서 강공선행 작전으로 입상을 차지했었던 전력이에요. 직전에는 1400m 출전에 늘어난 거리 극복 못했지만 이번에 적정거리 1200m 내측에서 요 1번 언플래깅 허트는 최소한 2선 열린 공간에서의 선입전이 가능하죠. 자, 3번 펜타일즈 발주악벽 사라진 가운데 자,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마필이지만 대신에 2kg 감량 혜택이 있습니다. 직전에 보면요. 직선에서 그 우수한 결정력만큼은 이 상위 등급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전력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3번 펜타일즈의 선정기 대치 가능하겠고요. 직전에 진로 선택 미스로 아쉬웠던 6번 메가하트 또 상당히 힘이 좋은 유형의 말이고 빠른 페이스 단거리에서 전력을 선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직전 졸전 만일 찬스로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걸음 성장세 빠른 페이스 단거리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9번 유성스타의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4경주였습니다. 네. 9번마 유성스타. 저는 요 마필도 그렇게 강한 마필로 볼 수는 없다라는 판단인데요. 편성의 호기를 만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선두권이 상당히 경합했던 마필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2위를 차지했던 금포미르란 마필은 직선주로 종반에 예측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 마필을 못 이겼어요. 유성스타가. 그렇다면 그 경주에서 가장 반사이익을 본 것은 결국 유성스타라고 보는데 그 유성스타가 예측상이 심했던 금포미를 못 이겼다 그러면 유성스타도 사실은 그렇게 강한 마필로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경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경주는 이제 4번마 승리 아이콘이 어떻게 레이스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1번마 언플래깅 허트가 선행을 수월하게 장악하느냐, 경합을 하느냐, 요게 가장 경주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승리 아이콘이 선두권 경합에 아예 가담 안 하면요, 언플래깅 허트는 게이트 2점이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선행 장악하면 1200m는 뭐 경쟁력이 충분하죠. 그렇게 보면 추임 마필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승리 아이콘이 선두권 경합을 벌이게 되면 언플래깅 허트도 졸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반사이익을 얻는 마필들은 여러 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12번마 모멘트가 어부질 입상을 얻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개 상황을 대입을 하고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우의 수를 예측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역시 7번마 빅뱅비드 같은 경우도 이번 경주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편성을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총 14주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역시 혼전도가 좀 높다라고 평가하는 경주인데요. 전개 상황으로 풀어가도 만만치가 않고요. 기량차로 풀어봐도 뚜렷한 능력 우위 마필은 없다라는 판단인데요. 이번 경주 역시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혼전도는 극심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6경주 앞선 흐름, 은근히 빠른 페이스에 앞선에 나서는 선행마의 전력도 상당히 강해 보이는 가운데, 자, 이 선의 성수할 마필 또한 종반 역습의 찬스를 가져갈 추임 마필 어떠한 전개로 펼쳐낼지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이후에 내측 게이트에서는요, 요 4번 끝판 대장이 선두권 장악에 나설 것이고요. 외곽에서는 필리벤 지라프가 역시 스피드가 좋죠. 내측 외측에서 4번, 10번의 마필이 초반 선두권 레이스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밀어나가는 스피드가 상당히 좋아요. 과거에는 뭐 선행으로도 레이스를 우승했던 전력이 있어요. 2번 슈퍼 스톰과 이 9번 지봉스타가 2선을 형성해 나갈 것이고요. 상대적으로는 초반 스피드가 좀 떨어집니다. 또 모래를 맞으면 좀 뒤처지는 경향이 있어요. 8번 자유대로가 3선 이하에서 선두권 레이스를 추격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2번 슈퍼스톰입니다. 2015년도 1월 9일 날 1300m 입상, 작년이었죠. 그 이후에 편골절 병력으로 그해 2월 7일 날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고요. 작년도 거의 통으로 10개월을 휴양을 다녀온 말이에요. 작년 11월에 복귀 후 실점 감각 회복해 나가는 모습 속에 그 이후에 한동안 주행 중 끌리는 악벽 보이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기도 했지만, 자, 직전에요, 드디어 오랜만에 입상에 성공한 말이죠. 당시 앞선 빠른 흐름에 무리하지 않고 중위권 최선의 힘한 배 이후에 직선에서 다시금 치고 올라오는 근성 있는 걸음으로 입상 시 전력을 뚜렷하게 회복하면서 입상에 성공한 말이에요. 이번에 앞선 물론 빠르고 약간 강한 전력도 있습니다만, 자, 내측 게이트 배정받았고요. 2번 슈퍼스톰은 내선 최저 경계가 가능한 편성이죠. 자, 선행마 중에서는 요 10번 필리벤 지라프입니다. 출발 이후 출중한 선두 장악 스피드를 갖춘 말이죠. 지난 1월 8일 데뷔전에서는 매끄러운 출발 이후 선두 장악에 나서는 듯 했습니다만, 당시 내측 게이트 배정받은 으뜸 클래식의 선두 자리 내주면서 다소간 외곽 경합성 전개를 펼치면서도 3착을 했던 말인데, 직전에는요 많은 주목을 받고도 이 출발 전부터 땀을 상당히 많이 흘렸어요.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던 걸로 보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1번 게이트에서 선두 장악에 나섰습니다만 시종 압박받는 경합성 선행 조건이었는데, 자, 이미 요 10번 필리벤 지라프는요 경합 있는 선입전에서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엿보였기 때문에, 자, 이번에 4번 끝판 대장과의 약간의 경합은 있겠습니다만 보내놓고 2선 외곽 따라가는 전개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자, 9번 지봉스타입니다. 이 데뷔 초창기에는요, 편한 선행 조건에서나 입상이 가능했던 전력이었습니다만 이후에 꾸준하게 질주 습성에 변경을 시도했고요. 작년 9월 18일 날 드디어 선행 아닌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이후 11월 경주에서도요, 2선 응수하면서 영거푸 입상에 성공했던 말입니다. 출발 후 앞선에 나서는 선행마들의 빠른 흐름에 충분히 응수할 선두가당 스피드를 보유한 만큼 요번 9번 지봉스타도 요 4번과 요 10번 필리벤지라프의 페이스에 충분히 보조 맞춰 2선 따라갈 수 있는 이번 경주 편성 전개가 절대 불리해 보진 않습니다. 자, 문제의 마필입니다. 8번 자유대로 분명 능력 있습니다. 단거리에서 마지막 한 발 상당히 결정력이 좋은 발인데 한 가지 단점, 이 모래를 맞으면은 좀 뒤처지는 경향이 있어요. 민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도요, 초반 전개 밀렸다가 자, 의도적으로 외선에서 모래 안 맞는 자리로의 전개를 펼쳤죠. 이제 그러한 전개가요, 다소간 이제 거리 손해도 될 수가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여하튼 이번 경주에서도 요 8번 자유대로는 모래 안 맞는 자리로의 위치 선점 및 전개가 입상을 위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내재된 악벽을 떨쳐내고 직전 경주 드디어 공백 이후 첫 번째 입상을 거두어낸 이번 슈퍼스톰,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강점을 지닌 만큼 이번에 넷집 게이트 배정 다시 한번 최적의 레이스가 가능한 마필로 평가를 하고요.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에서 상당히 강점을 지녔고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이 아닌 이제는 2선 따라가면서도 단거리 극복 가능한 9번 지봉스타와 직전처럼 경합성 선행 조건이 아닌 앞선에 4번 끝판대장 보내놓고 따라갈 10번 필리벤지라프, 직전은 최악의 컨디션이었습니다만 이번에 훈련 시 컨디션 회복세도 보이는 만큼 앞선에서 최선 버티기 시도할 10번 필리벤지라프, 마지막에 라스트 한 발 역습할 8번 요 자유대로 모래 덜 맞는 자리로 위치 선점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6경주는요 1200 레이스, 이제는 뚜렷하게 회복세 보였고 연투 기대치가 높은 전개 유리마 2번 슈퍼스톰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6경주였습니다. 네,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죠. 사실 지난번에 진 마필들이 이유가 다 있어요. 8번 마 자유대로 같은 경우는 늦발합니다. 내측으로 약간 기대는 것을 제어하면서 꼴찌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반에 사실 여력을 좀 남겼다 이렇게 판단하게 합니다. 9번 마 지봉스타 같은 경우도 약간 늦발하고 그 격차를 줄이려고 좀 오버페이스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채찍까지 독려하면서 선두권과의 격차를 결국 줄였습니다마는 종반에는 오버페이스 한 만큼 힘을 쓰지 못했죠. 그래서 8번 마 자유대로나 9번 마 지봉스타 지난번에 졌던 이유들이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부분이죠.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 12번 마 구말리란 마필, 이 마필은 안개가 많이 낀 날 주행 심사를 받았습니다. 3마리만 뛰었습니다. 출발할 때 보이고 결승점에 보였는데 이 기록이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죠. 종반 기록까지. 그런데 이 부분은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찍을 독려했는지 잡고만 왔는지. 제가 봤을 때는 출발할 때부터 강하게 밀어주는 모습을 봤고 종반에도 채찍으로 독려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현장 상태까지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민병철 위원이 설명해 주신 대로 2번 마 슈퍼스톰이나 4번 마 끝판대장 인코스의 전개가 좋은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해 보이고 출발이 매끄럽다면 그 뒤에 복병 세력, 도전 세력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최종 선택까지는 상당히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1400m 2등급 마필들의 경주 10마리가 출서표를 던졌습니다. 이 전개상 유리한 마필들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선입권에서 최근에 선전했던 마필의
높은 점수를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민병철 의원은 어떤 시각으로 풀어줄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출발을 1코너에서 진행을 하는 1400m 레이스입니다. 이 과거에도 제가 1400m 그 제주 경마 레이스에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곤 했죠. 내측 게이트 배정받은 선행 선입형 마필에게 상당히 유리한 전개가 펼쳐진다. 당연한 부분이요. 아무래도 코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구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 선행마들의 전력을 보면요. 이 4번 호타준족, 6번 여걸여전, 그리고 7번, 그리고 8번 블랙왕 정도가 빠른 마필로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이 4번 호타준족이 상대적으로 선행 대항마들보다는 내측 게이트에 배정을 받았죠. 수월하게 선행을 받아낼 조건으로 보입니다. 이 4번 호타준족은 최근에 계속해서 체중이 감소되는 가운데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의 졸전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경주에서는 뭐 편하게 선행을 받지도 못하는 조건이었죠. 빠른 선행마가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번 경주는요. 내측 게이트로 들어왔고 1400m 레이스에 단독 선행이라는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이 마방에서도 체중 회복, 체중 증가를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인 만큼 당일 예시장에서는 좀 체중이 불어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여튼 요 4번 호타준족 게이트 2점 선행 2점 전개 찬스를 살려볼 마필로 평가합니다. 자, 5번 선진공주는요. 지난 1월 16일 경주 1200거리 우승 이후에 직전에 900점 이하 편선 1400m 첫 출전 당시 은근히 빠른 페이스 2선에서 응수를 해가면서도 첫거리 도전에 대해서 상당히 적응 능력을 충분히 선보였던 말입니다. 당시 3착을 했는데요. 이번에 상대적으로 좀 더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고요. 4번과 6번의 선행마들 보내놓고 2선에서 선두권 유리한 위치 선점에도 훨씬 더 수월해진 만큼 5번 선진공주 이번에 1400m 현등급 두 번째 도전에서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샤라보메입니다. 이번에 연일 출발 훈련을 하면서 초반 전개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까지 준비까지 하고 나옵니다. 자, 3번 샤라보메는요. 최근에 1200m 레이스, 1610m 레이스 아무래도 출발 후 직선거리 좀 긴 거리에서 초반 전개 자리 다툼에서 살짝 밀려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종반 끝걸음의 여력은 계속해서 남겼던 말이에요. 이번에 1400m 레이스 출전에 상대적으로 내측 게이트 배정받았습니다. 최근에 계속 8번, 9번 외곽 게이트였는데 아무래도 초반 전개에서 2선 유리한 위치 선점하기에는 좀 더 수월해진 게이트 2점. 요 3번 사라보베 또한 3km 감량 혜택까지 있죠. 자, 8번 블랙왕은 직전에 약간 경합 피하는 자리로 선입전을 펼치면서 1610m 거리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말입니다. 3착을 했는데 비단 이제 게이트는 외곽으로 밀렸습니다만 초반 전개에서 선두 자리만 잘 선점을 해준다라면은 8번 블랙왕도 은근히 끈끈함을 보유한 말이기 때문에 입상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8번까지 말씀드려 봅니다. 네. 1400m 레이스 4번마 호타준족이 객관적으로 선행 찬스예요. 6번마 여걸열전, 8번마 블랙왕, 9번마 청하모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초속 중속을 발휘할 때 보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9번마 청하모까지 한 4마리 정도가 선두권에 가세를 하고 인코스에서 2번마 수평선까지 가세를 한다면 초반 자리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듯한 그런 경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는 3번마 사라보베한테도 막판 역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개 상황을 이렇게 추리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결과로 평가를 좀 받아야 될 듯합니다. 전개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5경주입니다. 제주 1, 2, 3, 4경주 주로 컨디션까지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잣대를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압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철 의원의 추천 경주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난주 적중내역 화면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참고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한 경주는 7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암말들의 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량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충분해 보이는 경주여서 아마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1주차 금요경마에서는 좀 아쉬운 경주가 상당히 많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당시 이제 방송 추천 경주였던 5경주에서 올소 넘버원 당시 우승했죠. 그 말을 충마로 놓고 승부해드렸는데 이 착한 로드쉘을 제외하는 바람에 20배짜리 알짜배기 배당을 놓쳤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지난주에 방송 추천 경주 그리고 메인 승부에서 중배당 고배당까지 적중해 드렸었는데 지난 금요경마에서는 좀 장고 끝에 악수를 두지 않았나 이렇게 제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실수 금요경마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금요경마 아쉬운 부분 이번에 더욱더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승부의 분수형이 될 경주예요. 출전마들 간 전력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중배당 이상으로 우리가 배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보이고 있고요. 편성에 따라 다소간 기복을 보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승부 의지까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마필을 놓고 이번 부산 7경주 승부를 해드릴 텐데요. 자, 우선적으로 8번 터치스타는 이미 만만치 않은 1400m 거리까지 입상을 했던 그야말로 근성이 우수한 암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 편성이 암말 안전 편성이죠. 최근 두 차례 경주는요. 1000m, 1200m 아무래도 짧은 단거리 출전에 앞선에 빠르고 강한 선행마 틈바구니 속에 후미 늦추입으로 입상 실패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의도적으로 거리 늘려 1300m에 출전을 합니다.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의 전력, 3번 라운 산토스나 6번 댄싱 캣이 될 텐데 충분히 그 마필들이 이끄는 선두 페이스라면은 이 1300m 레이스 직선에서 따라잡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1300m가 적정 거리인 8번 터치스타 가장 높게 입상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자, 1번 원일로즈는 역시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였던 말입니다만 직전에 우승을 하면서 확연하게 입상 컨디션을 베스트 컨디션 회복한 전력으로 봅니다. 이제는 뚜렷하게 종반 결정력까지 보강된 모습 속에 이번에 1번 게이트 다시 한번 1300m 레이스 보증은 올라갔습니다만 연투 기대치는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직전에 또한 동거리 입상한 전력이죠. 9번 성호정상 이 전개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최근에 한 박자 빠른 무빙성 선입전으로 직전에 그 재미를 봤죠. 이번에도 한 박자 빠르게 외곽 감아 마지막 한 발 스퍼트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갈 9번 성호정상도 기대치가 있고요. 결국 앞선에서 좀 유력의 전개 펼칠 마필 중에 6번 댄싱 캣 휴양 공백 이후에 이제는 회복세를 역력하게 보이고 있고 자, 내 측에 2번 삼다공주는요. 이번에 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둘렀다가 낭패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삼다공주는 초반 중반에 철저한 힘 한 배를 해준다라면은 분명 직선에서 한 발 올려붙일 뚝심 있는 걸음을 갖춘 말이에요. 보렐리 한장 2번 삼다공주까지. 결과적으로 최근 최단거리 입상 실패 아쉬움을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 1300m 레이스 이 8번 터치스타 이 마필에 가장 주목을 하는 가운데 후차권들 역시 상당히 난해하죠. 하지만 미명철이가 이번 경주 전개 유리하고 복귀 분석에 딱 걸린 마필 승부의지까지 강력하게 체크되는 마필로 엄선해서 부산 7경주 자 우리가 배팅하기 가장 좋은 중배당으로 여러분께 선사해드릴 것을 약속해드립니다. 네, 7경주 경주거리 1300m 암말 경주 8번 마 터치스타 유광희 기수입니다. 최근에 조금 부진한 그런 슬럼프를 툭툭 털고 좀 좋은 성적을 응원하는 마음도 함께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팔경주입니다. 1200m 국산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총 14조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상대가 조금
강해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난 마필이 11번 마 스마트 젠틀맨인데요. 뛰는 모습과 지난번의 여력으로 보면 상대가 좀 강해지긴 했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부터 좀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민병철 의원 전개도로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금요경마 전개도로 제가 설명드리는 경주는 공교롭게도 모두 1200m 레이스네요. 자, 이번 경주는 앞선에 나서는 선행마 필들의 전력도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분명 선행 1승 기대치가 있는 말이 한도 있고요. 여타의 마필 중에 최근 전개 미수로 고배를 마셨지만 재정비하고 정상적인 전개 펼쳐줄 마필에게도 입상 기대치 가져봅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뚜렷한 상승세 가장 빠른 선행마로 보입니다. 11번 스마트 젠틀맨을 중심으로 자 8번 이 탱크 파워, 외곽에서는 23번 그레이스, 여타의 6번 스마일 퀸 등등 자 앞선의 레이스가 상당히 빠르게 또한 압박 레이스가 예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2번 서라벌 공주 그리고 외측의 12번 예술이 명호는 2선 혹은 3선 후미에서 이 빠른 페이스를 적극적으로 따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얼마만큼 요 2번과 12번은 초반 힘 소진 없이 힘 안배를 잘하느냐가 이번에 입상을 위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11번 스마트 젠틀맨입니다. 이 출발 이후에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갖춘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입니다. 최근 단거리 3번 연속 선행 1순 우승에 성공하면서 뚜렷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야말로 스피드와 종반 뚝심을 고루 갖춘 마필로 평가 검증받은 말인데요. 이번에 3등급 승급 전에 상대가 강해졌어요. 또한 이 8번 탱크 파워와 13번 그레이스의 시종 압박을 견뎌내는가가 관건이 되겠는데 상대적으로 직전 대비 4.5kg 대폭 감량 혜택이 상당히 눈에 띄네요. 11번 스마트 젠틀맨은 뭐 승급 전에 상대 강해졌어도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릴 말로 평가를 합니다. 12번 예술이 명운입니다. 2014년도 이세마 시절에 단거리 연투를 이어가다가 그해 11월 달에 서울원정 브리더즈컵 출전 이후에 무리한 듯 작년에 연골증 등의 병력으로 1년여 휴양 공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올해 1월 입상시부터 복귀 후에 1월 입상시부터 과거 선행 일변도 벗어나서 이선은 2, 3선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도 단거리를 연속 입상했던 전력이에요. 특히나 지난 1월 29일 경주에서는 1200m 레이스였죠. 늦출발했어요. 추입으로 입상을 성공한 괴력을 선보였죠. 당시 페이스가 프렌치 보이가 이끄는 빠른 페이스였어요. 그 레이스를 이겨내고 1200 추입으로 입상했던 전력인데 이 직전에 12번 예술이 명호는요. 1400m 출전에 3코너 지나서 3코너 중반에 다소간 무리한 듯 이코야스 기수가 무빙 전개를 펼치느라고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좀 참고 탔으면 마지막에 걸음이 나왔을 텐데 아쉬웠죠. 자, 2번 서라벌 공주입니다. 전형적인 단거리 스프린터형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빠른 흐름의 단거리에 강점을 지닌 말이고요. 이번에는 내측 게이트 배정에 다수의 선행마 출전으로 흐름 빠른 레이스가 예견되지만 이번에 3등급 승급전에 직전 대비 6kg이에요. 대폭 감량 혜택을 받았죠. 내선 최적의 2선 열린 공간에서의 선입전이 가능한 가운데 자 12번 예술이명은 직전의 인기 대비 졸전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당시 제가 평가하기에는 전개를 무리하게 풀어냈어요. 1400m 레이스의 외곽 무빙 전개 그건 아니었죠. 이번 경주 12번 예술이명은 적정거리 1200m 레이스 앞선이 혼전 그리고 앞선이 상당히 치고 받고 그런 레이스 접전 레이스 구도 속에 마지막에 한 발 몰아붙여 12번 예술이 명운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다시 한번 강공 선행 작전인데 4.5kg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릴 11번 스마트 젠틀맨 선행마 중에선 가장 기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 측에서 선행마들 경합을 지켜보면서 유유히 마지막에 올라올 내선 최적의 전개 2번 서라벌 공주와 자 이번에 선행하는 다시금 2선 외곽 선입 조건인데 이코야스 기수의 오히려 외곽 3코너 4코너에서 한 박자 빠른 선입전 무빙 전개 자 그런 부분까지 기대를 합니다. 13번 그레이스까지 결과적으로 직전의 절전을 충분히 만회할 편성 마지막 한 발 결정력 우수한 자 12번 예술이 명운에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8경주였습니다. 네, 8경주 경주거리 1200m. 이 부분은 전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노림수는 전혀 달라요. 경우의 수가. 11번마 스마트 젠틀맨을 저는 선행으로 본다면요. 12번마 예술이 명운하고는 사실 전개상의 궁합은 잘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젠틀맨은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게 될 것이고 12번마 예술이 명운은 이번 경주에서는 중위권 이후에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왜? 초속 중속에서 중간에 자리를 잡는 마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젠틀맨이 만약 1200m를 선행으로 1순을 할 경우에 그 중간에 있는 마필들을 추입으로 예술이 명운이 모두 제압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인정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좀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간에 끼는 마필들 중에서 노림수 있는 마필들은 없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게 하는데요. 저는 2번마 서라벌 공주란 마필이 지난번에 약간 착지불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개상 늦발을 하고 중위권 이후에서 전개를 하고 종반에 여력을 남겼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경우에 서라벌 공주는 바로 선입이다. 게이트 2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마 서라벌 공주는 무시를 하고 싶지 않고요. 13번마 그레이스, 요 마필 역시 선추입을 겸비한 마필이고 12번마 예술이 명운보다는 훨씬 더 앞에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전개 상황을 추리해 보시고 선택의 부분으로 좀 기회를 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김재민의 추천 경주 9경주를 준비했습니다. 1800m 레이스 혼합 3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지난주 어쨌든 김재민이 모처럼 히트를 쳤습니다. 금요일 경주에서 마지막에 탑피 포인트 중앙 챔프 복승식 배당은 53.9배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주력으로 적중을 일곤 했습니다. 사실 중앙 챔프가 비인기 마필이었는데 새벽 훈련 상태의 변화폭이 많았다. 이 부분은 이제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틀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여서 적중을 이끌어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일요일 마지막 경주였죠. 무쇠 개선 행진곡 복승식이 98.1배. 이걸 단방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70% 정도를 주력으로 공략을 하고 10%씩 3방을 3복승으로 공략을 했는데 3복승까지 999를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모 사이트 뭐 이름을 걸고 얼굴을 걸고 그래서 기분 좋게 지금 이제 이번 주를 또 맞이하게 되는데요. 9경주 같은 경우는 여러 경주 중에 그래도 혼전도가 좀 있는 그런 경주에서 투자 가치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경주입니다. 2번마 신항 이번 경주에 선행입니다. 선행인데 거리 경험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출발 자체가 빨랐던 마필은 아닙니다. 밀어서 중속을 내면서 초반에 힘 소지를 합니다. 당시에도 라온 카리스마가 애과 게이트였는데 출발은 가장 빨랐고 클라이밍 11번 게이트 우승 라인 한 3마리 정도가 초반에 밀었으면 신항은 선행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파이팅이 좋았던 신항과 통일시대가 결국 동반 입상을 일궈낸 경주였는데 그 경주에서 화이팅이 같이 한 5마리가 좋았다면 5마리가 다 몰락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번마 신항을 이번 경주에서 충마로 노리고 있지 않습니다. 6번마 동방대로 지난 경주보다 4kg이 늘었습니다. 4코너 돌 때 중위권 후미에서 결승점까지
격차를 줄여가면서 우승까지 차지를 했는데요. 그 거리를 감안하면요. 늘어난 부담 중량을 극복할 만한 여력을 보여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새벽 훈련 시에도 상당히 채찍을 대면서 이 상위군 마필과 병합 구보를 실시하는 모습인데요. 상당히 힘은 차 있고 지난 경주에 이어서 충분히 경쟁력을 기대하게 합니다. 10번마 바다도시, 고개가 조금 높은 감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한 템포 빠르게 선두권에 가세를 하고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요. 요 마필은 6번마 동방대로하고 객관적인 전개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은 있지만 누가 더 강하냐? 6번마 동방대로 쪽에 조금 더 저는 기대감이 높고요. 이번 경주에 11번마 스타오프 요 마필을 노림수를 갖고 있습니다. 요 마필은 필드 스캠퍼 예산 2군 마필과 병합 구부를 꾸준하게 실시하는데 요 마필도 힘이 많이 차 있습니다. 사실 초속 중속이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그런데 새벽 훈련의 변화 모습이 변화 폭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11번마 스타오프 좋게 보고요. 인코스에 4번마 나가신다. 다크스트나이트 예산 1군 내측에서 강하게 밀면서 의욕은 보이는데 걸음은 사실 1군 마필한테는 당연히 밀리죠. 그렇지만 이 마필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난번에 옆에 마필이 예측 상회하면서 충돌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전개상에. 그래서 이번 경주에 2번마 신앙을 축으로 안 보고 6번마 동방대로, 11번마 스타오프, 4번마 나가신다. 이 세 필 정도로 압축을 하고 적중을 좀 이끌어내고 싶은 경주입니다. 5번마 거침없이 같은 경우는 뭐 복귀해 보면 안 뜹니다. 안 뜨는데 새벽 훈련 시에 파워감은 상당히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현장 상태까지 좋다면 5번마 거침없이 같은 경우는 삼복승식까지는 관심을 좀 가질 마피로 추천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더 압축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현장까지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10경주입니다. 출마 펴보시죠. (1600m) 2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핸디캡으로 치러지고 총 14조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14마리 전개상으로 선행마들이 1600m 과연 버텨낼까? 이 부분부터 이제 전개로 차근차근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병철 의원은 어떤 시각으로 풀어주실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2등급 마필들 간에 만만치 않은 1600m 레이스입니다. 출발 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길죠. 아무래도 마지막 직선에서도 한 발 뚝심 있는 경주력 갖춘 말에게 이번 부산 10경주는 입상의 영광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개가 유리해진 마필 한두가 눈에 띄네요. 4번 흑강자입니다. 이 공백이 좀 있었던 말이에요. 이 공백 이후에 최근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두 차례 경주는 1800m 레이스 출발 후 코너가 바로 나타나는 선행 선입평마에게 유리한 레이스에서 착순권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직전 경주는요. 이 어프로치가 외곽에서 이끄는 그 페이스, 당시 어프로치는 13번 게이트였고 이 흑강자는 14번 게이트였어요. 다소간 선두 외곽 밀리면서 무리한 선입전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당시 아쉽게 착순권에 머물렀는데요. 이번 경주는 내측 게이트를 배정받았고 이 출발 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1600m 레이스입니다. 초반에 선두 유리한 위치 선점에 훨씬 더 수월해진 편성이죠. 이미 기본기야 휴양 전에도 과거 하위 등급 시절에도 충분히 검증을 받은 말이고요. 이번에 적정거리 1600m 출전에 내측 게이트 전개까지 유리해진 4번 흑강자 52.5kg의 유리한 부담 중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릴 입상 도전마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통일시대입니다.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죠. 자, 이번에 10경주가요. 레이팅 구간 63에서 73까지의 구간 점수가 에서 출전하는데 13번 통일시대는 63의 레이팅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직전보다 2.5km 감량 혜택까지 누릴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힘이 좋은 유형의 말로 보입니다. 빠른 페이스에서는요. 빠르게 2선 붙여서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외곽 감아서 선입권 뚝심을 발휘하는 그런 유형의 말이죠. 자, 이번에 1600m 첫 번째 도전인데 늘어난 1600 거리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또한 훈련 시에는요. 1등급 마필인 감동의 바다와 거의 대등한 탄력을 보일 정도로 쾌조의 컨디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13번 통일시대 이번 경주 상대 강해졌습니다만 충분히 입상 도전 가능해 보이는 전력이고요. 자, 12번 하이브리드가 최근에 1800m, 1900m 좀 아쉬웠죠. 근데 역시 이번에 적정거리 1600m라고 평가를 합니다. 과거 가벼웠던 주로에서도 1600m 레이스에서는요. 마지막 한 발 일격가하는 그러한 아주 괴력을 선보였고 늦발 이후에도 1600m를 입상하는 자, 그런 압도적인 추임 능력을 선보였단 말이죠. 자, 이번 경주 적정거리 1600m 레이스입니다. 12번 하이브리드의 마지막 역습 가능하겠고요. 자, 11번 프로네이스는 지난 1월 8일 경주 1400m 레이스에서 당시 입상을 했어요. 그때 늦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2선 무빙성 선입전으로 입상을 했는데 직전에는 좀 전개가 꼬였고 잘못 풀어냈죠. 자, 이번 경주 1600m 레이스 이쿠야스 한장 11번 프로네이스까지 가능해 보이는 전력입니다. 네, 전개상으로 보면요. 8번마 신흥고수 선행 찬스예요. 선행 찬스인데 이번에 경주거리 1600m 선행마들이 얼만큼 잘 뛰느냐 이 부분은 이제 후반부 경주이기 때문에 앞에 경주 주로 컨디션을 감안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그 뒤에 이제 바로 압박을 하는 마필 중에서는 7번마 겨울왕국 13번마 통일시대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요. 훈련 상태 변화를 보인 마필 중에서 7번마 겨울왕국 제가 이제 요 마필은 조금 미련이 남아요. 컨디션만 회복을 하면 현 군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로 본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새벽 훈련 시에 이 구보시 탄력, 그다음에 마필이 이제 파워감이 좀 나아져서 시종 제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7번마 겨울왕국 이제부터는 조금 관심권에 두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언급을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 경주 모두 풀어드렸고요.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8번마 그랜드 조 5번, 2번, 7번, 3번입니다. 4경주입니다. 9번마 유성스타 3번, 1번, 7번, 6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2번마 슈퍼스톰 9번, 4번, 8번, 10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11번마 스마트 젠틀맨 12번, 13번, 2번, 6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고요. 10경주입니다. 4번마 흑강자 11번마 프로네이스 13번, 12번, 2번입니다. 제주교차 5경주죠. 5번마 선진공주 3번, 2번, 8번, 4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금요일 경주 전반적으로 이 혼전 편성이 많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그러한 경주들은 사실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실수록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분석할 때도 전개 상황이나 기량차 이런 부분을 예측하기가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하다 보면 좀 더 압축도 되고 또 좋게 컨디션 보이는 마필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을 계속 발휘해 보신다면 또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토요 경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